안녕하세요. 스포츠 팟캐스트 쭈꾸뿌꾸입니다. 9월이 프로야구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인데 어느덧 6월이 찾아왔습니다. 7월 12일에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개최되죠.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시즌의 절반이 치루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동안 각 10개 구단에 대한 성적과 최근 이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위 LG 트윈스 2025년 6월 4일 현재 KBO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LG 트윈스는 5월 동안 15승 1무 10패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9개 시리즈 중 5번의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고 이 중 2번의 시리즈 수입이 있었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주전 톱타자 홍창기의 공백 속에서도 팀은 6연승을 포함한 끈끈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홍창기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박혜민과 문성주가 번갈아가며 1번 타자 로 기용되었습니다. 영경혁 감독은 박혜민과 문성주에게 홍창기처럼 하다가 무너질 수 있으니 타순에 상관없이 자신의 스타일대로 타격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자신의 적극적인 타격 스타일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3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톱타자 박혜민은 신기하게도 4개 볼넷을 얻어내며 한 번도 타격하지 않고 5타석에 섰습니다. 박혜민에게 총 22개의 공이 왔는데 17개가 볼이었고 박혜민이 휘두른 경우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이는 박혜민이 데뷔 후 한 경기에 기록한 최다 볼넷이 되었습니다. 또한 박혜민은 현재 도루 17개로 부분 1위를 달리며 한국 프로야구 역대 최초 12시즌 연속 20도루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남은 시즌 동안 3개 도루만 추가한다면 정근우가 보유한 11시즌 연속 기록을 넘는 셈입니다. 한편 선발진에서는 자완 송승기가 놀라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 27일 하나전에서 1군 첫 선발 등판한 송승기는 6월 3일 NC전에서도 6이닝 1피안타 1볼넷 7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시즌 6승째를 챙겼습니다. 송승기가 시즌 평균 자책점 2.56으로 내려갔고 투수 WAR 2.64로 리그 전체 투수 9위, 토종 선발로는 LG 임창규, 삼성 원태인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승기는 신인왕 수상이나 개인 성적보다 팀을 위한 이닝 소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불펜에서는 시즌 초 부상했던 핵심 필승조의 복귀가 눈앞입니다. 주두골 부상으로 시즌 초 아웃됐던 마무리 유영찬이 6월 1일 삼성전에서 1군 첫 등판에 150km의 강속구로 위기를 막으며 복귀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광백은 미세 손상으로 빠져있던 셋업맨 장현식이 역시 퓨처스리그 등판을 앞두고 있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1군에 합류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시즌 전 계획했던 마무리 유영찬의 장현식, 김진성의 셋업맨 라인이 본격 가동되며 여기에 박명근, 백승현, 김용우 등이 더해져 LG 불펜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발과 타선에 이어 지키는 야구까지 완성되는 LG 트윈스는 1위 수성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5월 하나이글스는 리그 2위를 굳건히 지키며 15승 10패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9번의 시리즈 중 5번의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고 그중 2번의 시리즈 수입을 달성했습니다. 팀은 최다 8연승을 기록했으며 최다 연패는 3연패에 그쳤습니다. 안정적인 성적의 핵심에는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의 압도적인 활약이 있습니다. 코디 폰세는 6월 3일 KT 위즈전에서 6이닝 2피안타 무실점 7탈삼진의 호투로 팀의 10대1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코디 폰세는 올 시즌 13경기 85이닝 9승 무패, 평균 자책점 1.80, 탈삼진 112개, WHIP 0.85, 피안타율 1할 7푼 7리를 기록하며 다승, 평균 자책점, 탈삼진, 이닝 WHIP, 피안타율 등 거의 모든 투수 지표에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라면 다승, 평균 자책점, 탈삼진, 승률 4관왕이라는 역대 외국인 투수 최초의 기록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식 타이틀 기준 투수 4관왕은 1996년 하나 구대성, 2011년 기아 윤성민 단 2명뿐입니다. 코디 폰세의 뛰어난 기량은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코디 폰세 본인은 트로피나 타이틀보다는 팀이 한국 시리즈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팀 성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류현진도 코디 폰세의 메이저리그 복귀 가능성에 대해 농담 섞인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하나의 타선에서는 젊은 선수 문현빈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현빈은 프로 3년 차인 올해 주전 3번 타자로 도약해 시즌 타율 3할 1푼 7리 리그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요. OPS 0.885로 팀 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 12연승에 기여한 5월 둘째 주 6경기에서 타율 3할 9푼 1리, 3홈런 10타점, OPS 1.240을 기록하며 주간 MVP에 선정되는 등 팀 접전 승리에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문현빈은 팀이 연승하는데 보탬이 돼 감사하다며 가을 야구가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심 타선의 베테랑들인 노시환과 안치홍은 깊은 부진에 빠졌습니다. 4번 타자 노시환은 타율 2할 3푼 3리, 최근 경기 5경기 무안타, 최근 10경기 타율 1할 2푼 8리로 극심한 슬럼프를 겪고 있습니다. 안치홍 역시 21경기 타율 0할 8푼 8리, 68타수 6안타, OPS 2할 5푼이라는 이례적인 부진을 보이며 두 차례 2군으로 내려갔고 복귀 후에도 타격감을 찾지 못해 6월 3일 KT전에서는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팀 타율 2할 4푼 8리로 리그 평균 2할 5푼 4리에도 못 미치는 공격력을 보이고 있어 노시환과 안치홍의 조기 반등이 팀의 상위권 경쟁과 가을 야구 진출을 위한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5월 롯데자이언츠는 13승 2무 11패의 성적을 기록하며 리그 3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9개 시리즈 중 3개 위닝 시리즈를 포함해 한 번의 시리즈 수입을 달성했고 최다 연승은 4연승, 최다 연패는 3연패였습니다. 5월 성적의 중요한 축은 새 외국인 투수 알렉 감보아의 존재감이었습니다. 김태형 롯데자이언츠 감독은 감보아에게 1선발이라는 기대를 걸었고 감보아는 5월 27일 삼성전 데뷔해서 4와 3분의 2이닝 4실점 9탈삼진으로 아쉬움을 남겼으나 6월 3일 키움전에서는 독특한 투구 루틴을 벌이고 7이닝 2피안타 무실점 6탈삼진의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감보아는 시속 155km의 강속구와 평균 2447rpm의 회전수, 메이저리그 최정상급의 버금가는 53cm의 수직 무브먼트를 자랑하며 키움 타선을 완전히 압도했고 팀의 8대0 승리와 2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타선에서는 전민재가 꾸준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전민재는 4월 30일 헤드샷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5월 중순 복귀 후 타율 3할 7푼 3리를 유지하며 장 외타율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규정 타석 진입을 앞두고 있는 전민재는 현재 타율 1위인 김성윤, 삼성의 김성윤을 추격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빅터 레이스의 맹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레이스는 5월 한 달간 홈런 6개 27타점을 몰아치며 팀 내 홈런과 타점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팀의 홈런 꼴찌 탈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키움전에서는 전 타석 출루로 팀 승리를 견인했고 현재 리그 최다 안타 1위이자 타점 공동 2위입니다. 레이스는 이대호, 손아섭에 이어 롯데 선수로서는 KBO 리그 2년 연속 최다 안타 타이틀에 도전하는 중입니다. 롯데자이언츠가 5월을 거치며 3위를 유지하고 가을 야구를 노릴 수 있는 배경에는 알렉스 감보아의 1선발로서의 가능성, 전민재의 규정 타석 진입과 타율 1위 복귀 도전, 그리고 빅터 레이스의 최정상급 타격과 기록을 향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SSG 랜더스는 15승 11패 1무의 성적으로 리그 4위를 유지하며 9개 시리즈 중 6개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최다 연승은 4연승, 최다 연패는 3연패였습니다. 팀은 극심한 타선 부진 속에서도 버텼습니다. 팀 타율은 2할 3푼 5리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규정 타석을 채운 타자 중 최지훈만 유일한 3할 타자였으며 정준재, 박성한, 최정, 한유섬, 이지영 등은 고전했습니다. 반면 평균 자책점 3.61로 4위를 기록한 투수진이 팀을 지켰습니다. 최정의 복귀는 타선 반등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최정은 타율 2할 3푼 1리이지만 장타율 6할 3리, OPS 0.974로 막강한 장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합류 이후 24경기에서 팀은 20홈런 20개 홈런을 쳐냈으며 경기당 득점도 3.93점에서 4.46점으로 상승했습니다.
5월 말 NC 다이노스와의 2연전에서는 중심 타선이 30타수 15안타 3홈런 11타점 9득점의 폭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고명준은 최근 10경기 타율 3할 6푼 6리로 기록하며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지용도 적시타로 기여했습니다. 이승용 감독은 고명준, 한유섬, 이지영의 활약을 특별히 칭찬했습니다. 투수진에서는 선발 김강현이 5월 3일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5와 3분의 2이닝 3실점으로 시즌 4승을 거두며 팀의 3연승과 4위 도약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문승원의 부상 이탈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문승원은 시즌 초 9경기 47과 3분의 2이닝 3승 2패 평균 자책점 3.40을 기록했으나 5월 18일 하나 이글스전 이후 왼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1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는 80%의 회복 상태이며 6월 16일 재검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의 공백은 전영준이 3경기 12와 3분의 1이닝 평균 자책점 3.55로 메웠습니다. 불펜에서는 노경은이 5월 29일 NC전에서 1과 3분의 2이닝 무실점 홀드를 기록하며 2연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노경은은 올 시즌 29경기 30이닝 평균 자책점 1.80 9홀드를 기록 중이며 팀이 필요한 순간 멀티이닝을 소화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베테랑 김성현도 왼쪽 종아리 부상에서 90% 회복되어 2군 복귀를 준비 중입니다. 외국인 타자 기에르모 에레디아는 6월 3일 삼성전 복귀했지만 이승용 감독은 완전체 구성은 6월 말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SG는 5월의 부상 속에서도 투수진의 버팀목과 타선의 반등 조짐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5년 5월 삼성 라이온즈는 12승 14패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9번의 시리즈 중 5번의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으며 최다 연승은 6연승이었고 최다 연패는 8연패였습니다. 특히 지난달 20일 고척 키움전에서 이후 지난 주말까지 11경기에서 10승 1패를 달리며 승수 쌓기에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 기간 삼성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마운드의 견고함이었습니다. 팀 평균 자책 2.41로 리그 1위를 기록했으며 불펜은 평균 자책 2.48로 마찬가지로 1위를 달성했습니다. 불펜 재편이 성공을 거두었는데 마무리 보직에 김재윤 대신 3년차 우완 2호성을 전격 투입했고 150km대 강속구를 가진 자완신인 배찬승이 뒷문을 함께 지키며 안정감을 찾아갔습니다. 베테랑 김재윤, 김태훈, 임창민은 9위를 회복했고 자완 백정현은 불펜 투수로 28경기 31.2이닝 평균 자책점 1.99, WHRP 0.79라는 프리미엄급 성적을 내며 팀의 만능 열쇠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이러한 불펜의 신구 조화가 점점 빠르게 전략은 상대 타선의 구속 적응력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반면 타선에서는 주장 구자욱의 장기간 부진이 우려됩니다. 구자욱은 2025 시즌 58경기 타율 2할 4푼 3리 9홈런 37타점 OPS 0.767을 기록 중이며 최근 10경기에서는 타율 1할 2푼 8리에 그쳤습니다. 이에 박진만 감독은 6월 4일 SSG와의 경기에서 구자욱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박진만 감독은 구자욱이 결과물도 나오지 않고 주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한 템포 쉬어가기로 했다며 설명했습니다. 박진만 감독은 구자욱의 부진 원인으로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입은 무릎 부상의 여파와 겨울 동안 충분한 훈련량 소화의 어려움을 지목했으며 기술보다는 심리적 요인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박진만 감독은 페넌트 레이스가 끝나면 구자욱이 본인의 평균 기록 근처에 도달할 것이라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삼성은 6월 3일 SSG와의 경기에서 6대4로 패배하며 8연승에 실패했고 선발 아리엘 후라도는 5.1이닝 11피안타 5실점으로 부진했습니다. 루인 디아즈가 시즌 22호 투런 홈런을 이재현이 솜로 홈런을 쳤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현재 삼성 라이온즈는 31승 27패 1무로 SSG의 승차 없는 5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 전반기 막판 스퍼트를 위해 주장 구자욱의 빠른 극복과 지속적인 투수진의 안정이 관건입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6위를 기록하고 있는 KT 위즈의 5월은 14승 2무 11패로 마감했습니다. KT 위즈는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 우타거포 안현민의 맹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안현민은 5월 한 달간 27경기에서 타율 3할 3푼 3리, 9홈런 29타점, 장타율 7할 6리에 기록하며 리그 전체에서 최다 타점 공동 1위, 장타율 2위에 오르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안현민은 비거리 130m가 넘는 장타를 연이틀 터뜨리며 수원 KT 위즈파크 ENA 홈런존을 처음으로 가동시키는 등 강한 타구를 선보였고, 이강철 KT 위즈 감독은 안현민의 컨택 능력과 함께 파워 업그레이드를 높이 평가하며 대표팀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부진했던 외국인 타자 멜 로하스 주니어의 회생과 황재균의 리드오프 활약도 5월 반등의 밑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KT 위즈는 강백호와 황재균의 부상, 불펜의 핵, 손동현의 이탈과 함께 에이스 윌리엄 쿠에바스의 극심한 부진이 새로운 고민입니다. 쿠에바스는 올 시즌 12경기 2승 5패, 평균 자책점 6.12로 규정이닝 투수 중 최하위 성적을 기록 중이며 WHIP 1.61, 피안타율 2할 9푼 1리, 피홈런 11개 등 모든 지표에서 난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강철 KT 위즈 감독은 쿠에바스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할 말이 없다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쿠에바스의 선발 지속 여부는 6월 3일 하나이글스와의 경기에 달렸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쿠에바스는 하나의 압도적인 에이스 코디 폰세와 맞서는 대결을 펼쳐야 해 부담이 가중됩니다. 팀 전력 보강을 위해 KT 위즈는 롯데자이언츠와의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자완투수 박세진을 내주고 타격에 강점을 가진 자타 외야수 이정훈을 영입했습니다. 나도영 KT 위즈 단장은 이정훈 영입이 팀 공격력 강화를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허경민, 오윤석, 장진혁과 복귀가 임박한 오재일도 전력으로 합류했으나 타선의 부침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KT 위즈는 6월 첫 주 상승세인 2위 하나이글스와의 원정 3연전 5위권 경쟁이자 0.5경기 차 6위 SSG 랜더스와 홈 3연전을 치릅니다. 하나 상대로는 올 시즌 2승 3패로 열세이며 SSG 상대로는 1승 4패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주 6연전 결과에 따라 상위권 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안정된 선발진과 두터운 불펜을 자랑하는 하나와 시리즈는 KT 위즈가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입니다. 치열한 중위권 경쟁 속에서 KT 위즈의 6월 행보가 주목됩니다. 2025년 6월 4일 기준으로 프로야구 7위에 위치한 기아 타이거즈의 5월은 12승 1무 12패의 성적을 기록했으며 9번의 시리즈 중 4번의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습니다. 최다 연승은 4연승, 최다 연패는 2연패였습니다. 부담스러운 예비 FA 시즌을 보내고 있는 최원주는 5월 들어 타격과 수비 양면에서 점차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일 잠실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는 9회 세기 투런포와 함께 호수비까지 기록하며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최원주는 두 차례 2군행을 경험하며 멘탈적인 부담을 극복하려 했고, 초심, 행복, 웃자, 즐겁게라는 글귀를 모자에 새기며 마인드 컨트롤을 시도했습니다. 이범호 감독도 타격만 아니라 수비로도 많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하며 최원준이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다른 긍정적인 요소는 신예 홍원빈의 1군 데뷔입니다. 7년간의 준비 끝에 154km의 강속구를 앞세워 1이닝 1실점으로 데뷔전을 마무리하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재구 불안을 안고 있지만 자비로 다녀온 미국 연수 후에 2군에서의 성과를 내며 1군 콜업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아직 과제가 많지만 홍원빈은 필승조 진입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5월 기아 타이거즈는 최다 연승 4연승, 최다 연패 2연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지만 순위 경쟁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김도영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수비 부담이 커진 상황 속에서 패트릭 위즈덤은 본인의 주 포지션인 3루에서 연일 맹활약 펼치며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위즈덤은 4일 두산전에서 3안타 3타점 2득점으로 타선의 중심을 잡았고 6회에는 역전 투런 홈런까지 터뜨리며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익숙했던 3루 수비지만 김도영의 존재감이 그려질 만큼 팀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습니다. 기아는 5월 동안 9번의 시리즈 중 4번의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며 승률 5할을 유지했고 팬들에게는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외국인 타자의 분전 그리고 1군 복귀 선수들의 활약이라는 다양한 희망 요소를 남겼습니다. 5월은 비록 상위권 도약에는 실패했지만 팀 내부적으로는 전력 정비와 선수단 분위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5월 한 달간 NC 다이노스는 10상승 3무 10패의 성적을 기록하며 9번의 시리즈 중 5번의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습니다. 시즌 최다 연승인 7연승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5연패라는 아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복 속에서 NC는 현재 8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5월 NC 다이노스의 중심에서는 맷 데이비슨이 있었습니다. 시즌 초반 햄스트링 부상과 부진이 겹쳤지만 5월 중순 복귀한 이후 다시 중심 타선에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4일 LG 트윈스전에서는 3타수 2안타 1홈런 2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6대5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7회 말에 터뜨린 중월 솔로 홈런은 사실상 승부에 세기를 박은 한방이었습니다. 데이비스는 현재 36경기 출전에 타율 3할 1푼 4리, 9홈런 30타점, OPS 0.961을 기록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한국에 와 힘이 됐다는 말처럼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포수진의 연이은 부상은 NC의 큰 부담이었습니다. 김영준은 5월 23일 두산전에서 새끼손가락 부상으로 이탈했고 박세혁도 허리 통증으로 전력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안중열이 마스크를 썼지만 31일 하나전에서는 4구에 왼손 손목을 맞아 교체됐습니다. 다행히 뼈는 이상이 없었지만 붓기와 통증으로 결국 2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습니다. 그럼에도 안중열은 부상을 무릅쓰고 팀을 위해 뛰었습니다. 1일 하나전에서는 김정호의 교체로 포수 자리가 비자 통증에도 불구하고 다시 장비를 착용하고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오용수 데뷔 첫 말로 홈런으로 역전 결승포를 기록했고 NC는 16대5로 대승하며 창원 NC파크 홈 9연패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이호준 감독이 이끄는 NC는 현재 8위에 머물러 있지만 5월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슨의 복귀와 활약, 오용수의 성장, 그리고 안중열의 투혼이 어우러지며 팀은 위기 속에서도 끈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상자가 서서히 복귀하고 전력에 복원될 경우 NC 다이노스의 순위 반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베어스는 2025년 5월 총 27경기에서 11승 3무 13패를 기록하며 월간 승률 4할 5푼 8리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리그 전체 9위에 해당하는 성적으로 5월 한 달 동안 두산보다 승률이 낮았던 팀은 키움 히어로즈 한 팀뿐이었습니다. 키움은 5월 한 달 동안 4승 1무 22패를 기록하며 KBO 리그 월간 최다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두산은 5월 9번의 시리즈 중 3번에서만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습니다. 가장 긴 연승은 3연승이었고 가장 길었던 연패는 5연패였습니다. 성적면에서 반등의 흐름을 잡기엔 부족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팀이 성적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두산은 결국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6월 2일 이승엽 감독이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고 조성환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팀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승엽 감독은 2023년과 24년 두 시즌 연속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는 성공했지만 모두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탈락하며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승률 4할 1푼 8리로 9위에 머무르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남긴 채 팀을 떠났습니다.
감독 교체 이후 두산은 외형적인 전술보다는 팀 분위기부터 바로 잡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감독 대행은 열의를 다하는 선수가 출전 기회를 얻는다는 인식을 선수단에게 이식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며 젊은 선수들에게 과감히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 4일 기아와의 경기에서는 신인만 무려 5명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투수진 역시 신인인 최민석과 홍민규가 9이닝 중 7이닝을 책임졌습니다. 비록 이날 경기에서는 3대8로 패했지만 팬들은 이런 변화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민석은 5이닝 3실점으로 리그 정상급 투수 제임스 네일과 맞대결에서 대등한 경기를 펼쳤고 박준수는 멀티히트를 기록한 전날에 이어 이날도 타석에 나섰습니다. 조성환 감독 대행은 이선호의 스윙에 대해 아름답다고 표현하며 계속 기회를 주고 싶다고 밝히는 등 젊은 선수들의 의욕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적은 아직 변화의 조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5위권과의 격차도 쉽게 좁힐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심 타자 양의지는 5월 경기 중 결정적인 홈런을 때린 뒤 팀 4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손을 번쩍 들어올려 포효했고 조성환 감독 대행은 덕아웃에서 직접 신인 선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팀 분위기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의 5월은 결과적으로 아쉬운 성적을 남겼지만 팀이 조용히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기였습니다. 리그 후반부로 접어드는 시점 두산이 변화의 씨앗을 어떤 열매로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위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루빈 카디네스는 오른쪽 팔꿈치 굴곡근을 연결하는 힘줄 부상으로 6주 진단을 받으며 5월 말부터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장기 부상 외국인 선수를 대체하기 위해 스톤 게렛을 단기 계약으로 영입했지만 그가 현재 극심한 타격 슬럼프를 겪고 있어 즉각적인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5월 한 달 동안 4승 1무 22패라는 뼈아픈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9번의 시리즈 중 단 한 차례만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고 최다 연승은 1연승에 그쳤으며 최다 연패는 10연패까지 이어졌습니다. 리그 최하위인 10위에 머무르고 있는 지금 5월은 키움 히어로즈에게 치욕적인 한 달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타자 전략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즌 초 야시엘 푸이그와 루빈 카디네스 두 외국인 타자를 보유하며 공격력 강화를 노렸지만 푸이그는 5월 중 방출되었고 카디네스도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푸이그는 극심한 부진을 보이며 성적에 이바지하지 못했고 카디네스도 시즌 성적이 타율 2할 3푼 8리 5홈런 OPS 0.712에 머물렀습니다. 외국인 타자 전략은 사실상 실패로 끝난 셈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선수들의 책임감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주장 송성문이 있습니다. 5월 4일 롯데자이언츠전에서 송성문은 6타점을 몰아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3타점 2루타에 이어 3점 홈런을 터뜨리며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팀이 연패를 끊었을 당시 눈물을 보였던 송성문은 이번엔 활짝 웃으며 동정이 아닌 축하의 메시지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승리에 대한 간절함과 책임감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송성문은 외국인 선수 부재에 대해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오히려 국내 선수들이 자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팀을 강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팀의 분위기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주장의 마음가짐이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현재 키움 히어로즈는 마운드 재정비를 위해 투수 라울 알칸타라를 영입하며 외국인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타자가 모두 전력에서 빠진 지금 국내 타자들의 분발과 안정적인 투수 운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6월이 시작된 지금 키움 히어로즈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5월의 부진을 거울 삼아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송성문을 비롯한 선수들의 땀과 각오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10개 구단 프로야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스포츠 팟캐스트 쭈꾸뿌꾸였습니다.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